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정부가 주도해서 하려고 하죠. 예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좀 주도하려 했던 부분이 있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 정도가 많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 실패하죠. 대체로 실패해요. 무조건 실패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정부가 또 공급해야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 거를 정부가 개입해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죠. 그러한 현상은 입증이 되죠.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부가 공급을 하라고 했죠. 시장을 파괴하고 정부가 직접 공급하려 했어요. 다 실패했죠. 다 실패해가지고 1900년대 후반에 다 그러한 국가들은 멸망하거나 시장을 도입을 했어요. 정부가 공급을 하면 실패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뭐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왜 실패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죠. 실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실감하기 어려워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공급을 지금 주도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요. 한번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정부가 공급하면 왜 실패하는지 알 수 있겠죠. 좀 실감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시장을 주도하면서 공급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시장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요. 시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시장을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지와 오만이죠. 무지와 오만이에요. 무지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시장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요. 가격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인 거죠. 그래요. 가격이 급등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되죠. 그래요. 그러한 지식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아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지식은 다 동일하죠. 가격이 급등하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한다. 그래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결핍이 해결된다. 이거는 이제 모든 상품에 해당하는 지식이에요. 그런 지식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좀 더 깊은 지식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사회 전체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아파트의 투자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아파트 투자 수익이 왜 증가하는가?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민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이제 생산에 참여하려고 하겠죠.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결핍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전보다 좀 발전한 경우는 좀 모든 상품은 가격이 급등하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 원인까지 아는 거죠. 뭐 금리 하락, 뭐 부동산 투자 수익 증가, 뭐 아파트 부족, 좀 더 깊은 지식을 지닐 수도 있겠죠. 더 깊은 지식을 모르더라도 어때요? 기본적인 시장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는 거죠. 그래요. 하여간 무주의 첫 번째 단계는 시장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도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행정 관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때요? 또 많은 어떤 경제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있겠죠. 연구소도 있을 테고. 근데 그 정도 지식도 없느냐? 시장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지의 2단계가 뭘까요? 지식이 있어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요. 지식과 현실이 결합이 안 되는 경우죠. 어떤가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가요? 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깊은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공급이 부족하구나, 공급을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원인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공급 부족을 안 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어떻게 봤나요? 투기 세력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뭔가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지식은 있었겠죠. 당연히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지식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그냥 기억에 있는데 지식이 그냥 적용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보는 거죠. 지식과 현실이 결합이 안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좀 정신을 차렸겠죠. 왜 정신을 차렸을까요? 자꾸 틀리니까 빠질 줄 알았는데 3년 내내 대통령이나 국무 어때요? 국회의원들이나 집권당 국회의원들이나 또 어때요? 국토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서 막 빠진다 하는데 계속 올라갔잖아요. 3년 내내 빠진다 했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자꾸 틀리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어떤가요? 투기 세력이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세력들 못 사게 여러 장치를 만들었잖아요. 실수요자까지 못 사게 만들었잖아요. 근데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뭘까요? 자꾸 틀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제 좀 보이죠. 그래요. 지식이 있어도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무지인 거예요. 그래요. 적용만 돼도 어떤가요? 깊은 지식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현실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른 정책이 만들어지고 바른 정책이 집행이 되겠죠. 그래요. 그냥 기본적인 지식, 가격이 급등하면 공급이 부족하구나,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다, 이 정도만 적용이 돼도 바른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지식을 알고 지식이 적용되는 것도 완전한 게 아는 건 아니에요. 뭐 2단계까지 가면 이제 무지에서는 벗어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완전하게 이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시가 돼야 되겠죠. 표시가 되면 완전하게 아는 거죠. 표시는 어떻게 되나요? 언어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언어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말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부족하니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건 언어로 표현한 거죠.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금리 하락,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그래요. 아파트 가격 상승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의 부족에 있었다. 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 뭐 공급 정책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언어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가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수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좀 더 고차원적인 거죠. 부동산 균형 가격은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 나누기 연이자율이다. 이거는 수식으로 표현한 거는 더 구체적인 거죠. 그래요. 더 올바른 정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공급을 늘리는데 어때요? 임대시장을 건드리면 안 된다. 더 구체적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투자 수익은 어디서 결정되나요? 주택 매매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주택 임대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더 정확히 표시하려면 통계도 이용할 수 있겠죠. 과거의 상승률, 상승기간, 또 상승기간에 있었던 수요랑 공급량을 분석하면 더 구체적인 정책을 짤 수 있겠죠. 그래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지는 이유는 뭔가요? 오만이죠, 오만. 왜 오만에 빠지나요?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감정이죠. 그릇된 생각보다 그릇된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오만 때문에 무지해졌어요. 지식이 있어도 무지해지는 거예요. 수십 년간 그쪽에 전공한 이들도 있겠죠. 문재인 정부에. 왜 무지해지나요? 오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만해지면 지가 적용이 안 돼요. 언급했던 내용들은 뭔가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건 뭔가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경제를 전공했으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겠죠. 근데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런가요? 오만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공부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걸 봐요. 사람이 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파트가 부족하고 빨리 아파트 공급을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걸 봐요. 그리고 땅 주인과 집 주인을 보는 거예요. 땅 주인과 아파트 소유자가 돈을 벌겠군. 돈 못 벌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실제로. 그래서 뭘 했나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여러 가지를 했죠. 그런 것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그래요. 도시재생하면서 개발 못하게 했죠.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잘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해요. 그러면 괴롭겠죠. 아파트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괴로운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통에 떨 사람들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죠. 무주택자들 사회적 약자를 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요? 땅 주인과 아파트 소유자가 돈 벌겠군.
그걸 보는 사람은 뭔가요? 고통에 떠는 사람을 사회적 약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선이. 땅 주인, 집 주인은 뭐 아파트 가격에서 급등하는 상황에서 약자는 아니죠. 약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오만에 빠지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의 원리 같은 건 무시하고 이상한 정책들을 쓴다는 거예요. 돈 못 벌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 아파트를 공급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돈 못 벌게 하는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성인들이 자비로운 마음을 지내라, 뭐 사랑해라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지 비로소 진리와 진실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기본인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한번 정부의 공급 정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공급 정책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5조 원으로 추정되는 토지 보상금을 두고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반발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토지 보상을 해야 되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신도시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죠.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 보상 개시에 한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 촉구를 위한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거죠. 누굴 규탄하고 있나요? 대정부 LH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요. 왜 반발에 부딪히나요? 신도시 개발은 여러 번 있었죠. 과거부터. 근데 왜 반발에 부딪힐까요? 이익과 관련돼 있겠죠. 시장 기능을 훼손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발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0채를 공급한다고 가정할게요. 물론 10,000채일 수도 있고 10만 채일 수도 있죠. 신도시가 규모가 크겠죠. 시장가에 팔아요. 시장가가 4억 원이라 가정할게요. 4억 원에 판매해요. 판매할 수 있겠죠. 시장가격이 4억 원이니까. 근데 이걸 좀 싸게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억 원에 판매하려고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얼마의 손실이 있나요? 시장가에 팔면 1,000억 원이 이익이 있죠. 계산해보면 1000채 곱하기 1억 원 하면 되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시장가로 안 팔면 3억 원에 팔면 1,000억 원이 손실이 생기죠. 이 손실 누가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LH가 공급한다 했죠. 한국토지주택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민이 손해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보통 싸게 공급하려고 하죠.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뭐 이익을 적게 갖든 손해를 보든 해야 되겠죠. 주민한테 손해를 안 끼치려고 하면. 근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LH 주택공사는 자기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한테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의 방식이죠. 강제 수용하고 이런 거는 예전부터 있긴 있었죠. 정부는 시장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가로 판매하게 하고 건설사랑 협의해서 하게 하고 그 절차를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과거에도 그거 잘못된 거죠. 과거에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신도시 개발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시장의 원리에 맞게 개발해야 되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신도시 개발에 거의
올인 투자를 한 거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 심리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안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예전에는 국토부 장관이 열심히 말했는데 좀 약간 말하는 얘기가 좀 바뀐 부분이 있죠. 또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 심리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 명 방문 돌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100만 명 돌파했다고 3기 신도시에 이렇게 막 또 자랑하고 있어요. 100만 명이 돌파했다고.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인지 건설사 영업직원인지 헷갈리죠. 하여튼 뭐 돌파했다고 하고 있어요. 100만 명. 그래요. 뭐 성공할까요? 뭐 효과야 뭐 없을 수는 없겠죠. 있긴 있겠죠. 근데 예전보다는 뭐 많이 약해지겠죠. 신도시를 여러 번 했죠. 그래요. 뭐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기대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서울시 열심히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이제 꼼수도 여러 번 쓰면 잘 안 통하죠 원래. 좀 너무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뭐 애물단지 안 되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하여간 뭐 이게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죠. 또 다른 경우를 볼게요. 8.1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태릉 골프장에 조성할 공공주택의 연내 사전 청약이 무산됐다.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에 최대 1만 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초래될 교통 문제와 자연 녹지가 부족한 서울 동북부 그린벨트를 헐어 임대주택을 추가 건립하는 데 대한 노원구 주민들이 반발, 또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반발할까요? 마찬가지로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시장 기능을 훼손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주택을 싫어하죠. 그래요. 싫어하는 지역이 많아요. 노원구 주민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노원구 주민들은 어떤가요? 공공주택이 지어지면 자기들이 소유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다 재산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잘 안 팔려고 하잖아요. 자기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청와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행태를 보였죠. 자기 재산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남의 재산도 중요하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시장 기능을 훼손해서 그래요. 마찬가지죠. 노원구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아파트를 짓고 녹지가 필요하면 좀 공원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공원을 만들고 노원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원구에 필요한 걸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건 뭔가요? 시장 원리에 맞는 거죠. 그래요. 노원구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생각으로 필요한 걸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원구 주민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부는 시장에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아파트 제공하고 공원 제공하면 뭐 주민들이 반발에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반발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요. 정부가 공급을 실패하는 원인을 알 수 있죠.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사유재산 침해하기 때문에 계속 반발에 부딪히잖아요. 필요한 걸 모르고 반발에 부딪히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김영옥 구로 1구역 공공재개발준비위원회 임시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창신동 준비위원회와 상호협력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을 추가로 찾아 공동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또 뭔가요? 구로 1구역과 창신동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노원구에서는 반대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나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뭔가요? 이것도 시장기능 훼손이고 사유재산 침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신동과 구로 1구역 주민들이 자기재산으로 공공재개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파트죠. 아파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동네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뭔가요? 공공재개발을 통한 아파트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거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래,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몰라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확인이 되는 거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데는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데는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반발에 부딪히는 거죠. 여기저기서 반발에 부딪히는 거죠.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재개발 막는 건 시장 기능 개선과 사유재산 침해인 거죠. 상신동과 구로 1구역 주민은 뭔가요? 무엇에 반응한 건가요? 섭리작용이 반응한 거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서울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파트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죠. 살아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게 있는 거죠. 재개발 수익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상신동과 구로 1구역 주민들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하잖아요. 시장의 섭리작용이죠. 시장의 섭리작용이 보이죠. 예전에 마스크 이야기했죠. 마스크 가격이 상승을 해요. 생산자들이 마스크를 공급하려 해요. 왜? 이익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익뿐만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거, 그것도 이익이죠. 이익이 반응하는 거예요. 생산하면서 가격이 낮아지죠. 예전에 뭐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게 공급되려고 하는데 방해하면 뭔가요? 선인가요? 악인가요? 악이라는 거예요. 공급을 도와주는 게 선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마스크가 똑같죠. 마스크가 급등해서 마스크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익 못 내게 하려고 생산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정부가 공급하면 실패하는 이유를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정부는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필요한 게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정부가 민간에서 생산하는 거를 빼앗아서 공급을 주도하려고 하면 10중 8구 실패하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하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 이런 공급 정책도 물론 바꾸면 실패 안 하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실패는 거의 뭐 확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